여러분, 신화천사와 함께하는 영어 캠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관계사 1번 이제 관계사 편으로 들어갈 건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큰 덩어리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언어잖아. 언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 그것을 말로 어떻게 하면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고 얘를 최대한 말로써 잘 풀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문법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지금까지도 많이 다뤘을 테니까 머릿속에 있을 거고, 하면서 모르고 이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관계사는 뭐다? 관계사는 문장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뭐로 합쳤어? 대명사로 문장을 엮어준 거야. 관계부사 뭐로 연결한 거야? 부사로 연결한 거야. 근데 얘가 또 대명사는 격변화도 하네. 주어였다가 목적어였다가 소유격이었다가. 그러니까 문장을 두 개로 합치는데 얘가 주어인지 부사인 목적어인지도 합쳐야 되지. 근데 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관계대명사 절이, 형용사 절이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앞에서부터는 하는데 한정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계속적인 용법이 어쨌다가 이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 다 집어넣어 놓고 언어로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의아해했던 것들이 싹 다 풀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한정적인 용법이 무엇인가를 가볼게. 한정적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한을 시키는 거야. 뭐를 제한을 시키는 거냐? 이런 거지. 명사가 있어. 하고자 하는 명사가 있는데 얘가 너무 다양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키보드를 사고 싶어. 세상에 키보드가 얼마나 다양해. 불빛 나오는 것부터 싼 것부터 비싼 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키보드, 나는 컴퓨터를 사고 싶어. 삼성에서 LG에서 애플인지 비싼 거에서 고가에서 작은 거 싼 것까지 어떤 건지. 그렇지. 이렇게 명사를 제한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는 한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제한시켜주고 한정 지어주니까 명사를 꾸며주잖아.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어라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네. 이걸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붙여서 형용사 절, 관계사가 절로 되어 있어 관계사 절, 관계대명사가 절로 되어 있어 관계대명사 절, 관계부사가 절로 되어 있어 관계부사절. 그리고 이 관계사 절은 다 무슨 절? 형용사의 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우리가 볼 때 보이는 대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뿐이고 외워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선생님도 여러분들 교실에 들어가면 외워야 될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다 외워야 되잖아. 그렇다라고 생각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문법은 생긴 대로 붙이는 것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이해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주어의 역할은 뭔가를 보자. 자, 우선은 사람이라고 써놨는데, 자, 질문을 보세요. 이런 질문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1번. What type of man do you like? 너 어떤 타입의 남자 좋아해? 이런 질문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너의 이상형이 뭐야? 이런 거 질문 받잖아. 여기 맨 자리에다가 뭐 레이디라든가 걸이라든가 이런 거 써도 돼. 그러면 넌 어떤 사람 좋아해? I like a man. 나 사람 좋아해. 끝. 그러니까 먼저 핵심부터 찌르고 가야 되는 거야. 돌려서 말하면 우리도 도대체 얘가 뭔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잖아. 핵심부터 얘기해야지. 너 어떤 사람 좋아해? 나 사람 좋아해. 끝. 나 이런 사람 좋아해. 끝.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유머 감각 있는 사람. X값이. 이게 바로 관계사절이라는 거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면 좋겠어. 잘생긴 사람이면 좋겠어. 키가 크면 좋겠어. 나한테 다정다감한 사람이면 좋겠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면 좋겠어. 무슨 사람? He has a good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X값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거고, 이 관계사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그 사람은 이라고, 그 사람은 이라고 대명사잖아. he,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명사잖아. 그래서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자, 분명하게 보이도록 선생님이 문장을 분석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he, 그 사람은 주어지 가지고 있어 유머 감각을, 동사. 자, 그러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명사라고 하고, 관계를 맺어주니까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얘가 동사 앞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주어 자리에 왔잖아. 그래서 관계 대명사의 주어의 역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은 뭐다? 보이는 대로 동사 앞에 쓰이는 주어네,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관계 대명사.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가보자. 두 번째 거. Mom, I'm hungry. It's lunchtime. 엄마, 지금 점심시간인데 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Let's go to a restaurant. 그럼 식당을 갈까? It serves delicious food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다양한 음식이 거기서 제공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 한마디로 네가 좋아하는 많은 다양한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네. 자,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제안을 하는데 그래, 식당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식당이냐면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식당이 제공을 하는 거야. 그 식당에 가면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있어 라는 거지. 그 식당에 가면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은 식당. 명성이 많은 식당도 아니고 셰프가 유명한 식당도 아니고 부자 땅에 있는 식당도 아니고 여기서 3시간 거리 식당도 아니고 양평에 있는 식당도 아니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고 있단 말이지. 어떻게? 식당은 식당인데 내가 좋아하는 식당? 아니지. 네가 좋아하는 식당이라고 제안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식당 가자. 어디? 네가 좋아하는 식당을 가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자. 어떻게? 말을 할 때 식당에 가자. Let's go to a restaurant. 일단은 핵심 말부터 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애가 엄마 나 배고파요. 점심시간이잖아요. 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 그래, 식당에 가자. 근데 무슨 식당? 중식, 한식, 일식도 있을 수 있지만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은 식당이라고 꾸며줬단 말이지. 됐나요? 그래서 먼저는 핵심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오면 된다. 그래서 핵심 문장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을 넣어주면 된다. 그때 지금 여기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잖아. 장소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렇지. 사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썼고, 지금 뒤에 문장을 보니까 자, 동사 앞에는 주어가 와야 되지. 시작. 접주동, 관주동. 그러니까 주어, 동사.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가보자. 사람 부분을 보니까 회주 유재석 다 알고 있잖아. 유재석이 누구야? 라고 했더니 유재석 He's a comedian and MC. 그 사람은 코미디언이면서 MC인데 Everybody respects him. 그 사람을 존경해. 그 사람은 누구야? 유재석인 거지. 그는 코미디언이고 MC인데 그 사람을 모두가 다 존경해. 그래서 지금 보면 그는 코미디언이자 MC야. 끝. 설명은 이미 다 했어. 그는 MC야. 직업 다 얘기했어. 근데 뭐냐면 모두가 존경한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X값으로 들어온 게 모두가 존경한대. 근데 모두가 싫어할 수도 있고, 또는 강남 땅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X값에.
근데 그는 MC인데 뭐다? 모두가 존경하는 MC다라고 X값을 한정을 지었단 말이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면 MC이고 그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나타내주는 who를 나타내주고 시작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라서 whom을 쓴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격변화를 하는 것은 뭐를 써주면 된다? 지금 아까 전에는 뭐가 없었어? 그렇지. 지금은 뭐가 없었냐면 주어 동사. 그렇지. 주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를 써서 주어 자리. 지금은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who, whose, whom을 써준 거야. 쉽게 말해서 없는 것을 써주면 되는 거고 없는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없는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걸 보자. 이것도 쉬워. She is the girl. 그녀는 소녀야. 끝. 그녀는 소녀래. 끝. 근데 소녀가 많잖아. 머리를 딴 소녀, 머리가 길고 짧은 소녀, 안경 쓴 소녀, 내가 좋아하는 소녀, 내가 싫어하는 소녀, 옆에서 사는 옆집 소녀 다 많잖아. 근데 어떤 소녀? 그치, X값에 들어가는 게 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녀. 됐나요? 그래서 X값이 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대.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게 talk with거든. 그럼 누구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그래서 with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때 with는 앞으로 와도 돼. 앞으로 와도 돼. 그래서 with whom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with는 전치사지.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을 쓰는 거다. 그래서 who, whose, whom을 쓴 거예요. 별거 아니야. 자, 2번 3을 가보자. What is this? 이게 뭐야? It's so beautiful.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 이쁜데 라고 했더니 This is a necklace. 이거는 목걸이야. 끝. 이것은 목걸이야. 끝. 목걸이야. 끝. 할 말 다 했지.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목걸이야. 끝. 근데 상대방이 궁금하잖아. 목걸이 많잖아. 10,000불짜리인지 엄마가 준 건지 아빠가 준 건지 내가 산 건지 어디서 길에서 준 건지 그랬더니 he gave it to me yesterday. 그가 누군지 몰라도 그걸 나한테 줬대. 부럽네. 그걸 나한테 줬대. 그러니까 뭐니? 그가 어제 나에게 준 목걸이야 라고 X값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이 X값에 해당하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때로는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명사를 꾸며줘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계사가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우리가 얘를 니네들 뭐 하고 싶어지냐면 그가 어제 나에게 준 목걸이야 라고 꼭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강박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거는 해석판에 맡겨두고 또는 시험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시오 라고 했으면 뭐 그렇게 아름답게 매끄럽게 해석하면 좋지. 하지만 이것은 목걸이야 그가 어제 나에게 준 이라고 쓴다고 한들 이해 못하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니까 억지로 해석을 매끄럽게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보다는 중요한 게 뭐다? 문장 구조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보자. 그가 나에게 줬대. 그럼 뭐뭐를 줬다라는 무슨 격이야? 그렇지, 목적격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목적격인 위치를 쓴 거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한번 문법은 뭐다? 생긴 대로 부르는 거다. 자, 그러면 3번 소유격은 뭐겠어? 그렇지. 소유격의 자리니까 소유격이겠지. 그러면 소유격은 뭐예요? 뭐뭐의 라고 해석이 되는 게 소유격이야. 자, 그럼 가보자. Does he have a girlfriend? 그녀는 여자친구가 있어? He has a girlfriend. 그녀는 여자친구가 있어. 끝.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끝.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가 큰 여자친구, 키가 작은 여자친구, 멀리 살고 가까이 사는 여자친구,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 하는 여자친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여자친구냐면 그녀의 이름이 N인 여자친구래. 아, 이름이 N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값이 이름이 N인 여자친구야.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N이래 라고 꾸며준 거지. X값. 꾸밈.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 뭐뭐의라고 했지? 그래서 그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녀의 이름이 N이야. 됐나요? 그래서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는 건 who's고, 이거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일하게 쓰면 돼요. whose. 물론 사물은 of which를 써도 돼. 기본적으로는 원래 of which를 써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whose 쓰면 돼. 자, 그러면 가자. which one? 어떤 거? 그랬더니 I want the book. 나는 책을 원하는데 어떤 거? 그랬더니 its cover is red. 그것의 표지가 빨간색. 그래서 어떤 거 줄까? 어떤 거 원해? 그랬더니 나 이 책이 필요해요. 끝. 어떤 책? 이 책. 끝. 근데 책이 많잖아. 표지가 두꺼운 거, 얇은 거, 비싼 거, 싼 거. 그죠? 그랬더니 무슨 책이냐면 커버가 빨간색인 거. 그래서 X값이 빨간 색깔 커버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의 커버가 빨간색. 됐나요? 그 커버가 빨간색인 책. 그래서 전체적으로 꾸며주는. 자, 그럼 예문 1번 연습해보자. He has a son. 그는 아들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지. 아들은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냐면 이름이 탐인 아들이야. 그러면 이름이 탐이다 라는 얘기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탐인 거지.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자. 아들이 있는데 끝. 아들의 이름이 탐이다가 돼야겠네. 자, 그러면 뭐뭐의라고 하는 건 뭐로 쓴다? 그렇지. whose를 쓰는 거니까 whose name. 그 아들의 이름이 is 탐. 탐이다. 끝.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부터 쓰는 거지. 어떻게? 그는 아들이 있는데 끝. whose name. 그의 이름이 탐이다. 끝.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쭉쭉쭉 문장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 그녀는 lady. 그녀는 lady. 그녀는 분이세요. 끝. 근데 무슨 분이시냐면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꾸며주는 절이에요. X값만 넣으면 되네. 그녀는 선생님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teacher를 썼겠지. 어쨌든 사람이니까 who. 그녀는 가르쳐 주세요. teaches.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us. 뭐를? 음악을. music. 이렇게 차례대로. who teaches us music. 3번. 그는 아이야. that the boy. 그는 아이야. 끝. 근데 아이는 아이인데 키가 큰 아이, 작은 아이, 밖에서 노는 아이, 집에 있는 아이, 잠자는 아이, 깨 있는 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슨 아이냐면 어제 테니스를 친 아이라고 꾸며주는 그렇지. 형용사절의 역할. 그래서 아이니까 who를 쓸 건데 who 테니스를 쳤다라는 건 뭐예요? play tennis 를 치죠. 근데 누구누구랑 친다 그러면 with를 쓰지. 그러면 나랑 친 거고 그 아이랑 친 거고 그러니까 with 목적격을 쓴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때 who를 목적격인 whom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잘했어요. 4번. 이 소녀가 is this girl? 얘가 바로 그 소년이? 얘가 바로 그 소년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걔야? 끝. 가가. 그거죠. 얘가 걔야? 끝. 그랬더니 무슨 소녀냐면 공원에서 만난 소녀야? 라고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who 네가 만났다. you 만났다. meet
근데 네가 만난 하면은 미시고 네가 만났던 하면은 매신데 여기 지금 아무 시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만났다라고 과거를 쓰려면 met을 쓰면 되고 네가 만난다 그러면 mit을 쓰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지? 왜냐면 만나면 같이 있을 거잖아, 세 명이. 그러면 물어보지 않겠지.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mit을 쓰든 met을 쓰든 중요한 건 요런 구조. 주어, 지금 관, 주, 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됐나요? 근데 네가 만났다 그러면 누구를 만났다의 형태가 되지. 누구를. 그래서 무슨 격이 와야 돼? 목적격. 그래서 whom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5번. 이것은 가장 흥미로운 게임이야. This is the most exciting game. 이게 게임이야. 무슨 게임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장 재밌게 본 거.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재밌대. 그러면 게임은 사물이니까 which. 내가 봤다. I 봤다라는 건 C인데 지금까지 본 거니까 have ever seen. 요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인데 뭐뭐를 봤다라고 하는 거니까 seen 목적격이 오는 거지. 잘했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자. 뭐냐면 최상급이 나오면 that을 써준다라는 게 있어. 여기서 잠깐 해줄게. 그래서 the most exciting 최상급이 오면 which 대신에 that을 써주면 되는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것 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앞에서부터 문장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그렇지. 중요한 핵심 문장, 핵심 말을 하고 그 뒤에 하고자 하는 꾸밈을 해주는 말, 그걸 뭐로 연결해준다? 그렇지. 관계사로 연결한다. 요 구조를 먼저 기억해달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법이라는 게 쓰인 거니까 문법적인 거예요. 그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야? 핵심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이야. 그러면 얘는 뭐겠어? 말 그대로 한 번 끊고 계속 해석을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어. 그 말은 뭐야? 한 번 끊어주고 계속 간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뒤에서부터 끊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 뭐뭇은 이라는 구조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문장이 되냐면 앞에 명사가 있잖아. 먼저 나왔다 그래서 먼저 선자, 행동한다 그래서 행을 행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런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관계사가 나오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핵심이 나오고 뒤에 관계사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핵심어가 선행사고 뒤에 관계사인데 보통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 그랬잖아. 그게 제한적이고 한정을 짓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못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컴마가 있으니까 컴마는 뭐 해주세요? 그렇지, 씌워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씌워야 돼. 씌워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라고 이게 제일 많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이 좀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러나 왜냐하면 이런 거 한 번씩 넣으면 돼. 예문 한번 봅시다. He had two sons. 그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who 그 아들 2명이 became police officers. 경찰관이 됐대. 자, 그러면 아들 둘이 있는데 어떤 아들? 경찰관이 된 아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경찰관이 된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들은 아들인데 경찰관이 아들인 거니까 아들 수는 몰라. 그냥 확실한 것은 뭐야? 경찰 아들 2명인 거지. 그러니까 의사 아들 하나에 백수 아들 하나 더해서 아들만 넷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비번은 뭐냐면 he had two sons.
아들이 둘이 있는데 컴마 그 아들이 둘 다 뭐가 된 거야? 경찰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끊어준 거지. 얘네 둘이 뭐가 됐어? 그렇지, 경찰관이 된 거야. 이 아들이 둘이 다 경찰이 된 거지. 그래서 한정적인 용법, 제한적인 용법이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아다르고 어다르고 점 하나에 남이 되고 놈이 되고 그게 된다고. 이 점이 그렇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계약서 쓸 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잘 알아둬라. 한번 보라고 써놓은 거고요. 자, 관계대명사. 이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던 거지. 다뤘던 거니까. 자, 얘는 별표 해놓고 기억해 놓자. 관계대명사 what. what은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야? what.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이 what을 기억해줘.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기. 뭐뭐 하는 일.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얘기는 바로 뭐뭐 하는 것이 바로 뭐뭐 하는 일이 이렇게 거의 바로 라는 말이 거의 생략되다시피 그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거든. 바로 뭐뭐 하는 것이 말이야.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주로 역할은 강조하는 데다 많이 쓰게 돼.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요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외워버리자. 시작. what 주동. what 주동. what 주동. 됐죠? 근데 당연히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쓴 거고 이런 기본적인 문장 형식은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자, 그러면 해석을 보자.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다시피 뭐였어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면 주어, 뒤에 나오면 목적어, 비동사 같은 이 형식 동사 뒤에는 보어. 자, 그럼 가보자. What is said is true. 자, is가 동사, 앞에 오니까 주어, 뒤에 오니까 보어. 끝. 자, 그러면 이때 what is said라고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어 자리에 오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네. 자, 그럼 해석하면 what is said. 그가 요거 색깔을 달리야지 답이니까. 그가 말한 것이 됐죠.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 목적어 자리는 가보자. I know what you said, what you did last summer. 자, know 동사를 기준으로 I 앞에니까 주어, 뒤에 오니까 목적어.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바로 목적어. 그러면 해석은 나는 알아. 끝. 뭐라냐면 what you did.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또는 한 일을. 이거는 영화 제목이에요. 공포 영화예요. 자, 3번 가보자. That's what I want. That's. is가 동사니까 앞에 오는 게 주어. 근데 is는 비동사니까 뒤에 오는 게 보어. 그래서 what I want가 보어 자리.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예문 만들어보자. 제일 좋은 건 문장을 만들어보고 적용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좋은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가보자.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컵이야. 자, 그러면 찾고 있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주어 자리네.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은 what I am looking for is a cup. 됐죠? is가 동사, 동사 앞에가 주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꺽쇠 표시까지가 주어. 두 번째,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의 헌신이다.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그러면 his dedication 여기 부분이 동사고 앞에가 주어여야겠구나. 그럼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is his dedication 해야 되니까 is 하나는 죽이고 그러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what is most impressive 하면 most impressive is가 빠지겠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태도야. 그러면 화나게 하는 것은 됐죠. 근데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네. 그러면 그의 태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주어니까 이 자리에 is가 와야 되고 빼고 자 그러면 what 나를 화나게 한다. makes me upset. 아이고 칸이 줄어드네. me upset. 여기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써줄게. makes me upset is 됐나요? What makes me upset is his attitude. 그의 태도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을 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잖아. 그지? 너는 이해할 수 있니? Do you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니? 뭐를? 내가 하는 말을. 그래서 what I am saying 아니면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니? 그러면 what I said 이러면 내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연습하는 해보시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거나 모르겠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것만큼 확실하고 좋은 것들은 없으니까 큰 덩어리 관계 대명사 잘 따라왔어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 부사를 뿌셔 해보도록 하자. 안녕. 뿌셔.